이번 강의에서 실습할 내용은 5가지입니다. 우선 다중 클래스 문제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계산할 수 있는 행렬을 이용한 멀티 클래스 표현에 대한 실습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다중 분류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소프트맥스 정기화와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 코스 함수에 대한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 알고리즘을 사용해 다중 분류가 가능한 분류기를 텐서플로우 구도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붓꽃 데이터셋을 사용해 3가지 종류의 붓꽃 품종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기를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와인 데이터셋을 사용해 특정 화학 성분으로 구성된 와인이 어떤 종류의 와인인지 구분할 수 있는 분류기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4개의 모듈을 사용합니다. 텐서플로우, 넘파이, 그래프를 출력하기 위한 맵플랍 모듈, CSV 파일을 시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다스 모듈을 사용합니다. 그래프의 출력 방향은 브라우저로 설정합니다. 세션 객체는 미리 생성해두고 전체 코딩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첫 번째 주제는 WX 플러스 B 표현과 XW 플러스 B 표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논문이나 수식에서 WX 플러스 B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직선의 방정식에서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텐서플로우로 코딩할 때는 WX 플러스 B보다는 XW 플러스 B라는 표현을 사용해 연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코드들은 여전히 WX 플러스 B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코드상에서 WX 플러스 B라는 표현과 XW 플러스 B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1차원이면 WX 플러스 B나 XW 플러스 B나 결과가 같습니다. 이때는 벡터와 실수간 곱하기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W 곱하기 X나 X 곱하기 W나 결과가 같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2차원 이상일 때는 X가 행렬로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자가 아닌 행렬 곱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코딩에서 혼돈의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차원 멀티 클래스로 확장하기 전에 이 주제를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특징 차원이 1일 때 WX 표현과 XW는 같습니다. 따라서 코드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1차원일 때 논문이나 수식에서처럼 WX 표현을 유지하려는 생각에 Y는 WX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벡터 간 곱하기 연산이 되기 때문에 원소 간의 곱하기 연산이 이루어지고 결과도 벡터가 됩니다. 원소가 한 개인 벡터이기 때문에 대괄호로 출력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X가 가변적인 학습 데이터이고 W는 고정된 가중치입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1차원이면 X는 여러 개의 원소가 있는 벡터가 되고 W는 한 개의 원소를 가진 벡터가 됩니다. 이 코드에서 X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W는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 간 곱하기 연산이 가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X 각각의 원소에 W를 곱해서 6, 9, 1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특징 차원이 2일 때는 WX와 XW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이처럼 데이터가 2차원으로 주어지면 W도 2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 X와 W에 대한 곱하기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둘 다 랭크 1에 벡터로 정의되어 있는데 실행해보면 X 곱하기 W와 W 곱하기 X는 값이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 값은 원소 곱하기 원소인 3, 8이 아니라 이들을 더한 11입니다. 즉 W 곱하기 X로 표현할 수도 없고 X 곱하기 W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벡터로 연산하기보다는
행렬로 정리하고 행렬 곱을 사용해야 합니다. x와 w를 이처럼 2차원 행렬로 정리했습니다. x는 1/2이고 w는 2/1입니다. x와 w 간 행렬 곱을 하면 1/1 행렬이 생성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원소끼리 곱해서 더한 11이 출력되었고 대괄호가 2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행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2차원 이상이 되면 행렬 표현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보통 학습 데이터 x는 행벡터로 표현됩니다. 데이터가 n개면 n/2 행렬이 됩니다. 따라서 w, x가 모두 행렬이고 이들 간 행렬 곱을 할 때는 wx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x 곱하기 w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wx보다는 xw라는 표현을 텐서플로우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개 데이터를 3/2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x 곱하기 w를 계산하면 3/1 행렬이 나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멀티클래스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행렬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수가 3개면 3개의 이진 분류기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x 데이터의 특징 차원이 2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는 논/2 플레이스홀더로 정의합니다. w와는 2/2일 행렬, b와는 원소 하나인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에 대한 추정값 h와는 x 곱하기 w1 플러스 b1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3개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w1에서 w3, b1에서 b3까지 정의해서 각각의 가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x의 학습 데이터를 공급해서 h1, h2, h3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h는 4/1 행렬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3개의 가설을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이진 분류 행렬 표현을 하나의 행렬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w는 특징수 by 클래스 수로 정의해서 2/3 행렬로 정의하고 b는 클래스 수만큼의 벡터로 정의해서 원소 3개인 벡터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행렬곱 xw를 계산하면 4/2 곱하기 2/3이 되어 결과로 4/3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b 벡터를 더합니다. 텐서플로우가 행렬, 벡터 간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산을 허용합니다. 이제 x의 학습 데이터를 공급해서 h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4개이고 클래스가 3개이기 때문에 h 연산식에 대한 계산 결과는 4/3 행렬이 생성됩니다. 위에서 각각의 이진 분류기를 정의했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차원 멀티클래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는 행벡터로 정의하고 w는 특징 차원 곱하기 클래스 수의 행렬로 만들고 b는 클래스 수만큼의 벡터로 정의해주면 wx 플러스 b에 대한 결과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중 클래스 분류를 위해 소개된 원핫 인코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맥스에서 코스 함수를 계산하려면 학습 데이터의 레이블을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4개의 데이터에 대한 y 레이블이 2, 1, 0, 0으로 주어져 있다면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면 y 데이터처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많으면 이렇게 수작업으로 원핫 인코딩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셀을 실행시키고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해주는 함수를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입력으로 0부터 시작하는 레이블 벡터와 클래스 수가 주어지면 데이터 개수 곱하기 클래스 수 크기의 제로 행렬을 생성하고 각 레이블에 해당하는 값만
1로 변경하면 손쉽게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셀을 실행시키고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원핫 인코딩된 행렬을 다시 레이블 벡터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argmax는 액시스 파라미터가 1일 때 각각의 행벡터에 대해서 최대값의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셀을 실행시키고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두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3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6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이 0, 0, 2, 1, 2, 1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원핫 함수를 호출해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해서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레이블 표현으로 바꾸어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서로 간 변환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umPy를 사용해 원핫 인코딩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원핫 함수는 우리가 만든 원핫 함수와 동일합니다. 차이는 텐서플로우 사용 시 GPU에서 고속으로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핫 인코딩된 행렬을 다시 레이블로 변환하기 위해서 argmax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numPy를 사용하거나 텐서플로우 함수를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수 함수를 사용하는 소프트맥스 정규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중 분류기가 출력하는 값을 확률로 표현하기 위해 비율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지수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확률값의 차이를 좀 더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4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에서 출력값이 0.4, 0.8, 1.6, 3.2일 때 이를 정규화해서 확률값으로 표현을 하면 sum 함수를 사용해 각각을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이용한 정규화일 경우 텐서플로우의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정규화된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일반 정규화는 6.6%, 13.3%, 26.6%, 53.3%입니다. 소프트맥스 정규화를 하면 4.4%, 6.7%, 14.9%, 73.8%가 됩니다. 가장 작은 값은 작아졌고 큰 값은 더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규화인 경우 6.6에서 거의 2배씩 선형으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를 2배, 2배, 2배 하면 53.3%가 됩니다. 반면 소프트맥스를 사용해 정규화하면 최소가 4.4%이고 가장 큰 확률값은 73.8%입니다. 4.4를 2배, 2배, 2배 하면 35.2%여야 하는데 거의 16배가 차이가 납니다. 최소, 최대 확률값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확률은 더 작게 하고 큰 확률은 더 크게 함으로써 대비 효과를 크게 가져가려는 방법이 소프트맥스 정규화입니다. 정규화된 확률을 파이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출력하기 위해 서브플롯 함수를 사용하고 1:2 형태로 두 개의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왼쪽에는 일반 정규화 방법으로 계산된 확률값을 가지고 파이 그래프를 출력하고 오른쪽에는 소프트맥스 정규화 방법으로 계산된 확률값을 가지고 파이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확률값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소프트맥스에서 사용하는 코스트 함수인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획이나 이진 분류에서 예측값과 레이블을 빼서 오차를 계산할 수 있지만 멀티클래스에서는 예측값과 레이블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오차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중 클래스 문제에서 코스트 함수가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의 기본 수식은 -y 곱하기 로그 x입니다. 이를 어떻게 텐서플로우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클래스를 가정하고 데이터 X에 대해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3개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이 이와 같이 0.1, 0.3, 0.6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X 데이터는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한다고 가정하고 원핫 인코딩하면 1, 0, 0이 됩니다. 이렇게 확률값과 원핫 인코딩된 벡터가 주어지면 y 곱하기 로그 p를 계산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y 곱하기 로그 p 결과를 모두 더해서 마이너스를 취하면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X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큰 확률값인 0.6은 세 번째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오류입니다. 즉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값이 크게 나와야 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y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값이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수에 대해서만 값이 존재합니다. 이때 크로스 엔트로피의 값은 2.3입니다. 이번에는 y 값이 0, 0, 1로 주어졌고 x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큰 확률값인 0.6은 세 번째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정답입니다. 즉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값이 작게 나와야 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y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값이 0이기 때문에 세 번째 원수에 대해서만 값이 존재합니다. 이때 크로스 엔트로피의 값은 0.5입니다. 이전에 잘못 예측한 경우에는 2.3이었는데 정답일 때는 0.5입니다. 따라서 오류일 때 값이 크고 정답일 때 값이 작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측 확률값이 0.08, 0.02, 0.9로 주어졌고 y값이 0, 0, 1로 주어졌습니다. X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큰 확률값인 0.9는 세 번째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정답입니다. 즉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값이 작게 나와야 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의 값은 0.1입니다. 첫 번째 확률과 두 번째 확률이 8%, 2%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값은 0이 아닌 0.1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크로스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코스트 함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1차원의 4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분류할 클래스는 2개입니다. X 데이터는 행백태로 정의되고 Y는 원핫 인코딩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차원이 1차원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담을 X는 non by 1이 되고 클래스가 2개이기 때문에 학습 레이블을 담을 Y는 non by 2가 됩니다. 차원이 1이고 클래스 수가 2이기 때문에 W는 1 by 2 행렬이 되고 -1과 1로 초기화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가설은 y는 x 곱하기 w로 하고 소프트맥스 정교화를 거쳐 확률값으로 변환합니다. 코스트 함수는 이와 같이 소프트맥스 출력값과 학습 레이블을 사용해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합니다. 소프트맥스 확률값에 로그를 계산하고 y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취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트는 7.53입니다. 지금까지 소프트맥스 정기화와 코스트 함수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제 간단한 가상의 데이터셋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2차원 데이터 9개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그룹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개의 클래스를 분리할 수 있는 학습기를 소프트맥스 알고리즘을 사용해 구현해 보겠습니다. 소프트맥스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원핫 인코딩에서 행렬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원핫 함수를 사용해 y 데이터를 9x3 행렬로 변경합니다. 물론 여기서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다른 예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XY 플레이스홀더 타입의 텐서 변수를 생성합니다.
학습을 통해 추정해야 하는 W는 2차원 데이터, 클래스 수가 3이기 때문에 2x3 행렬을 생성해 랜덤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B는 클래스마다 학습되어야 하기 때문에 크기 3인 벡터를 생성해 랜덤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하이퍼세스 변수에는 소프트맥스 출력값이 계산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 코스 함수를 정의하고 학습률 0.1로 경사각법을 사용해 최적화합니다. 학습은 7000번 수행하고 1000번마다 코스 함수의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이처럼 다중분류를 사용을 해도 학습 부분에 대한 코드는 동일합니다. 코스 함수만 정확하게 정의하면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코스 값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학습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과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정확도를 계산하는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주석을 참고해 하나씩 분석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예측값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가 3개이고 2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값을 계산한다면 소프트맥스 함수를 호출한 후의 행렬은 2x3이 됩니다. 여기에 argmax를 적용하면 각각의 행에서 최대값을 갖는 인덱스가 리턴됩니다. 예를 들면 0.1, 0.1, 0.8에서 최대값이 0.8이기 때문에 argmax 값은 2가 되고 0.1, 0.6, 0.3일 때는 최대값이 0.6이기 때문에 argmax 값은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2개의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y는 원하드로 인코딩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argmax를 호출하면 이 0이 계산됩니다. 즉 원하드 인코딩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레이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벡터를 equal 함수를 비교하면 첫 번째 데이터는 정답을 맞추었기 때문에 true가 되고 두 번째 데이터는 레이블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됩니다. 이 결과를 compared에 저장합니다. 이를 cs 타입으로 캐스팅하면 1.0, 0.0이 되고 이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0.5가 됩니다. 이것이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측값과 정확도를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습 인식률은 100%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시각화하기 위해 이와 같이 mgrid 함수를 사용해 결정 경계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3개의 클래스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출력합니다. 다음으로 결정 경계를 출력합니다. x축이 0에서 3.5까지, y축이 0에서 3.5까지 변하면서 0.1의 간격으로 묻은 점을 만들어 xx, yy 행렬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xx와 yy는 35x35 행렬이 됩니다. 그 다음 xx와 yy를 플래튼 함수를 이용해 1차원 벡터를 변환합니다. 따라서 xx와 yy는 1225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가 됩니다. 1차원으로 변환된 xx와 yy를 concatenate 함수를 이용해서 각 열을 결합하여 새로운 행렬을 만듭니다. 즉 xx의 값은 그래프에서 x좌표가 되고 yy의 값은 그래프에서 y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행렬은 1225x2가 됩니다. 따라서 그리드 변수는 0에서 3.5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1225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2차원 데이터가 됩니다. 세션 객체의 run 함수로 그리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계산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9개의 데이터가 3개의 영역으로 잘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중 클래스일 때 결정 경계 말고 학습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각각의 확률값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확률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9개 샘플에 대해서 각각 3개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그래프로 출력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출력 시 레이블을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로 정의하고 출력할 이미지의 크기를 16x8로 정의합니다. 9개의 학습 데이터를 3x3 격자 형태로 바그래프로 출력합니다. 여기서 hi는 i번째 샘플에 대한 3개의 클래스에 대한 소프트맥스 출력값입니다. 즉 정기화된 확률값입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음 3개는 클래스 A에 속하고 다음 3개는 클래스 B에 속하고 다음 3개는 클래스 C에 속합니다. 9개의 데이터가 명확하게 3개의 클래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클래스의 확률값은 높고 나머지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은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의 분포가 복잡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확률값이 나오지 않고 유사한 확률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붓꽃 데이터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는 붓꽃의 품종을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붓꽃 데이터는 꽃잎 폭과 길이, 꽃받침의 폭과 길이 이렇게 4개의 측정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값을 가지고 3가지 붓꽃의 품종인 세토사, 버지니카, 버시칼라를 분류해야 합니다. 실험에서 사용할 붓꽃 데이터셋은 4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75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라이브러리인 판다스로 처음 4개의 샘플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특징 차원은 4이고 데이터의 0부터 세 번째 컬럼이 학습 데이터이고 마지막 컬럼이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은 1에서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numpy 모듈을 사용해 CSV 파일을 로딩합니다. 특징 차원은 4이고 분류할 클래스 수는 3입니다. X데이터에는 처음 4개의 특징 데이터를 저장하고 Y데이터에는 데이터의 마지막 속성을 저장합니다. 여기서 -1을 하는 이유는 레이블이 0에서 2가 아닌 1에서 3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을 빼서 레이블을 012로 만듭니다. 학습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XY 플레이스홀더 타입의 텐서 변수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원화 함수를 사용해 텐서플로우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따라서 y는 텐서플로우에 원화 함수를 호출해 넘바이3 행렬로 생성합니다. 학습을 통해 추정해야 하는 w는 4차원 데이터 클래스 수가 3이기 때문에 4x3 행렬로 생성하고 랜덤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b는 클래스마다 추정되어야 하므로 크기 3의 벡터로 역시 랜덤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하이퍼세스 변수에는 소프트맥스 출력값이 계산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 코스 함수를 정의하고 학습률 0.1로 경사강법을 사용해 최적화합니다. 학습은 5000번 수행하고 500번마다 코스 함수의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학습이 진행되면서 코스트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 인식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프리딕트 번수는 소프트맥스의 최대 출력값의 위치, 즉 예측 레이블을 계산하고 컴페어드 변수는 원핫 인코딩된 학습 레이블의 최대값 위치가 같은지 이퀄 함수를 비교해서 예측값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판단합니다. 애큐러시 변수는 컴페어드 값에서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변경해 평균을 구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공급하고 run 함수를 호출해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습 인식률은 100%입니다. 이전에는 학습된 모델을 시각화하기 위해 결정 경계를 분석해 보았는데 이는 특징 차원이 2차원일 때만 가능합니다. 4차원 이상일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75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시각화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75개 데이터에 대한
소프트맥스 출력값을 이미지로 출력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력할 그래프의 크기는 20, 40이고 여기에 소프트맥스 출력값 h는 75/3 크기의 행렬인데 이를 트랜스포즈하면 3/75 크기의 행렬이 됩니다. 이 행렬을 이미지로 출력하면 1이면 흰색, 0이면 검은색, 그 사이는 그레이로 표시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5개의 데이터는 섞여 있지 않고 25개씩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25개는 클래스 1에 속하는데 이와 같이 다른 클래스와 매우 잘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일부 샘플의 경우 세 번째 클래스일 확률도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그룹에서도 일부 데이터는 두 번째 클래스일 확률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클래스 2와 클래스 3은 인식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클래스는 명확하게 다른 클래스와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 차원을 4개가 아니라 3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동일합니다. 학습시키는 부분의 코드도 동일합니다. 학습 후 인식률과 소프트맥스 값을 시각화해서 그래프로 출력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종 학습 인식률은 89%입니다. 즉, 3개의 특징을 가지고는 3개의 붓곳을 분류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률값을 그래프로 출력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 25개는 잘 분류하지만 두 번째 클래스는 첫 번째 클래스로 거의 인식하고 세 번째 클래스는 두 번째 클래스와 헷갈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이 잘 안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시켜볼 데이터셋은 와인 퀄리티 데이터셋입니다. 특정 와인에 대해서 13개의 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여 예를 들면 알코올이라든지 사과산, 마그네슘 색 강도 등 13개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해서 분류되지 않은 와인에 대해서 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어떤 종류의 와인에 해당하는지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와인 퀄리티 데이터셋은 13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178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인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판다스로 처음 4개의 샘플 데이터를 읽어 출력하면 이와 같습니다. 데이터셋은 14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컬럼이 학습 레이블입니다. 나머지가 학습 데이터의 측정치입니다. 와인 데이터셋에서 MG 속성이나 프롤라인 등은 매우 큰 값이기 때문에 각각의 차원을 최대값으로 나누어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numpy 모듈을 사용해 CSV 파일을 로딩합니다. 특징 차원은 13개입니다. X데이터에는 두 번째부터 마지막 속성까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Y데이터에는 데이터의 첫 번째 속성을 저장합니다. 여기서 -1을 하는 이유는 레이블이 0에서 2가 아닌 1에서 3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을 빼서 레이블을 012로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0에서 1로 정규화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XY 플레이스홀더 타입의 텐서 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가 제공하고 있는 원핫 함수를 사용해 원핫 인코딩으로 내부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따라서 y는 원핫 함수를 호출해 넘버의 3 행렬로 생성합니다. 학습을 통해 추정해야 하는 w는 13차원 데이터, 클래스 수가 3이기 때문에 13/3 행렬을 생성하고 랜덤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b는 클래스마다 추정되어야 하므로 크기 3의 벡터로 역시 랜덤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하이퍼세스 변수에는 소프트맥스 출력값이 계산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 코스 함수를 정의하고 학습률 0.1로 경사강법을 사용해 최적화합니다. 학습은 5000번 수행하고 500번마다 코스 함수의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실행시키면 이와 같이 코스 값이 줄어들고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인식률이 97% 나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178개 데이터에 대한 소프트맥스 출력값을 이미지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할 그래프의 크기는 16, 8이고 여기서 소프트맥스의 출력값 h는 178x3 크기의 행렬인데 이를 트랜스포즈하면 3x178 크기의 행렬이 됩니다. 이를 한 개의 그래프로 출력해서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별로 나누겠습니다. 0에서 58번까지 와인 클래스 1이고 59에서 129번까지 와인 클래스 2, 나머지가 와인 클래스 3입니다. 코드를 실행시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북고 데이터셋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한 데이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클래스 확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클래스에서 잘못 분류한 5번째 학습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의 픽셀 밝기가 아래가 더 밝기 때문에 이는 두 번째 클래스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확률값을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다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numpy의 where 함수를 사용해 학습 데이터 중에서 레이블이 0인 데이터만 검색해 출력합니다. 우선 10개의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소프트맥스 출력값을 바로 표현하고 학습 데이터 레이블과 예측 레이블, 그리고 최대 확률값을 출력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5번째 샘플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잘못 분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인 1일 확률이 43%, 와인 2일 확률이 54%, 와인 3일 확률이 2%입니다. 와인 1일 확률도 높지만 와인 2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와인 2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와인 1과 나머지 클래스를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어떤 샘플이 오류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약간 수정해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두 부분이 변경되었는데 P와 Y 데이터를 비교해서 예측 레이블과 학습 레이블이 같으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다르면 빨간색으로 결정해 바 그래프와 그래프의 X축 레이블 색깔을 지정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클래스의 학습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컨퓨전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는 단순히 전체 인식률이 몇 %다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학습 모델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아니면 어느 클래스와 어느 클래스를 헷갈려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행렬표입니다. 보통 행은 실제 클래스이고 열은 예측한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컨퓨전 매트릭스 행렬의 크기는 클래스 바이 클래스입니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학습 레이블 y와 예측값이 이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정확도를 계산하면 6분의 3, 50%입니다. 이에 대해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계산합니다. 텐서플로우는 컨퓨전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레이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예측값, 세 번째 파라미터는 클래스 수입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가 3개이기 때문에 3x3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행의 의미는 실제 0번 클래스를 0번 클래스로 분류한 개수가 2개임을 의미합니다. 처음 2개 데이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 0번 클래스를 1번 클래스로 분류한 개수가 0개입니다. 그리고 실제 0번 클래스를 2번 클래스로 분류한 개수가 0개입니다. 두 번째 행의 의미는 실제 1번 클래스를 0번 클래스로 분류한 개수가 1개임을 의미하는데 네 번째 데이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1번 클래스를 1번 클래스로 분류한 개수가 1개임을 의미하는데 세 번째 데이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 1번 클래스를 2번 클래스로 분류한 개수가 0개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행의 의미는 실제 2번 클래스를 0번 클래스로 분류한 개수가 0개, 실제 2번 클래스를 1번 클래스로 분류한 개수가 2개인데 이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데이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 2번 클래스를 2번 클래스로 분류한 개수가 0개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클래스와 어떤 클래스가 서로 혼동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각선 값을 모두 더하면 3입니다. 이는 정답의 개수입니다. 클래스 1을 클래스 1로 분류한 개수, 클래스 2를 클래스 2로 분류한 개수, 클래스 3을 클래스 3으로 분류한 개수이기 때문입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는 정교화를 통해 확률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축의 썸으로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행 2, 0, 0은 합이 2이기 때문에 각각 2로 나누면 확률이 됩니다. 두 번째 행 1, 1, 0은 합이 2이기 때문에 역시 각각을 2로 나누면 확률이 됩니다. 세 번째 행 0, 2, 0은 합이 2이기 때문에 각각 2로 나누면 확률이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률값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번 클래스를 1번 클래스로 인식할 확률은 100%입니다. 3번 클래스를 3번 클래스로 인식할 확률은 0%입니다. 이제 와인셋 인식 결과를 컴퓨전 매트릭스와 정교화된 확률값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계산해 P에 저장하고 Y 데이터는 학습 레이블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을 사용해 컴퓨전 매트릭스 함수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정교화해서 확률값도 출력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Y인인데 두 번째 Y인으로 인식한 경우가 2번 있습니다. 정교화된 확률값을 보면 대각선의 확률값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인식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Y인을 세 번째 Y인으로 분류할 확률은 1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습된 결과는 학습이 끝나면 어떻게 학습되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